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헬스를 하면서 보충제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헬스를 하는 분들은 근성장을 위해 남들 먹고 마실 때 쇠질을 하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단백질 보충제만큼은 챙겨 먹고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는 다소 과할 정도의 다양한 보충제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필수적인 건 역시 단백질 보충제 아닐까요? 단백질 보충제에는 생각보다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간단하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일각에서는 보충제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로 충분하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일반인에게는 보충제가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같이 바빠서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직장인 학생이 양질의 단백질 식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사실 이건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보충제를 먹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보디빌딩 선수처럼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식에 포함된 단백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보충제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근육이 가장 잘 성장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먹고 계신 분들조차 말이죠. 단백질 보충제는 마구잡이로 많이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충제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근육 성장 속도는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량 증가를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단백질 보충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단백질 보충제는 언제 먹어야 근육량 증가에 가장 좋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운동 직후 펌핑감이 빡 올라왔을 때 바로 때려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운동 직후에 먹는 게 무조건 좋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공복인 상태에서 운동 전 보충제 섭취 그룹과 운동 후 보충제 섭취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운동 전 단백질 섭취 그룹이 더 근육이 잘 합성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강도 트레이닝 후 기회의 창이라 불리는 골든타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운동 후 대략 48시간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시간 동안 몸속에 항상 잔류해 원활한 근육 단백질 합성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운동을 쉬는 날에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해줘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꼭 특정 시간을 고집하기보다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나에게 충분한 단백질의 양이란 도대체 얼마만큼일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단백질도 많이 섭취한다고 그게 다 근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실제 단백질량을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을 알면 좋은데요.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강도에 따라 체중 곱하기 1.4에서 2g 정도면 알맞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몸무게 80kg에 쇠질을 꽤 강도 있게 하고 있다면 1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루 160g의 단백질을 일반식으로 먹는 게 일반인에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25g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에 600g 닭가슴살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먹는다기보단 쑤셔 넣어야 하는 수준이겠네요. 이렇게 보면 간편하게 액상으로 섭취가 가능한 단백질 보충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백질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소비되지 않은 잉여 단백질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만 섭취해주면 근육량은 충분히 증가할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보충제가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그중 일부일 뿐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별의별 보충제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왠지 새로 나온 효과 좋은 보충제를 챙겨 먹지 않으면 큰 손실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단백질 보충제에는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근육 합성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면 다양한 연구 결과 크레아틴은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BCAA 등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에 굳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보충제에 무리하게 돈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단백질 보충제로 충분하다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보충제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백질 보충제는 효과가 뛰어난 필수적인 보충제이긴 하지만 단백질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백질 보충제는 WPC, 농축 유정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WPC 드시고 더부룩하거나 유당불내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청 때문에 배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신 적 있다면 다른 단백질 종류가 더 잘 맞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WPC를 잘게 쪼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WPH 단백질이 있습니다. 유청의 영양소는 유지하되 아무래도 잘게 쪼갰으니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겠죠?
단백질 중에 순도가 가장 높은 단백질이기도 하고요. 단백질은 함유량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이 중요하거든요. 동일한 단백질 양을 섭취하더라도 WPH 단백질은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백질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논문에 의하면 WPH가 최대 근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WPH 제품 중 이번 영상에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앰플형 단백질 프로틴업 프로앰플입니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WPH 단백질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단백질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틴업 프로앰플은 단 몇 모금으로 단백질 12g이나 충전이 가능한데요.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용량이 적어서 늦은 저녁에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초간편, 초간편 프리미엄 단백질입니다. 게다가 당 지방 함량이 무려 0g으로 불필요한 당이 없어서 부담없이 섭취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프로앰플은 락토 프리 제품으로 속 편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사실 단백질은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제품이다 보니 맛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틴업 프로앰플은 단백질 특유의 비린 맛이나 물 타서 밍밍한 맛이 아닌 진짜 요구르트 맛입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제품이라 할 수 있죠. 빠르고 간편하면서 맛있는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한 구독자분들께 추천하는 프로틴업 프로앰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근육량 증가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언제 어떻게 얼만큼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조직의 유지와 세포들이 면역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니까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족하지 않도록 잘 보충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과 지방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전문 선수가 아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